자, 최저시급이 1030원으로 만원을 넘겼어요. 최저시급 만원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월급으로 200만원, 300만원 벌면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한참 부족한 걸까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1030원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만근을 한다고 하면 209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곱하면 얼마냐? 296,270원이에요. 와, 이제 월급 200만원 넘는다 싶죠? 근데 여기서부터 착시가 시작돼요. 국민연금 4.5% 돼가죠. 건강보험 3.545%.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세금까지 다 떼면요,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188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시급은 실제로 올랐어요. 근데 실수령액은요, 10년 전이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 월급 명세서 보면요, 공제란에 적힌 게 진짜 많죠. 보통 총 공제율,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요,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2025년은 더해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올라서 실질적으로 4대 보험 인상률이 시급의 인상률보다 높습니다. 자, 결국 새해 전후로 시급이 오른 만큼 공제로 세후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급 1030원을 받아도 실제로 느끼는 건 시급 9,000원대를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시급이 2.5%가 올라도요,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한 0.2에서 0.3% 이 정도만 올라도요, 실제 실수령은 체감상 동결이에요. 특히 월급 200에서 300 정도 그 구간이 보험료 체감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평균 월급은 얼마일까요? 통계청 자료 기준 2023년 임금 근로자 중위소득은 278만 원이에요. 자, 평범하다는 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다 하면은 24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이 사이가 우리가 생각한 평범한 3040 직장인이에요. 평균은 실제로 고소득자가 끌어올린 숫자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뭐였죠? 새해 전이죠. 실제로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후 실수령액은 210만 원부터 260만 원이 돼요. 결국 평범한 평균 직장인이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월 250만 원을 받는다, 한 이쯤 되죠? 그러면 이미 전체 기준에선 중간 이상이에요. 하지만 체감은 빠듯하죠. 이제 진짜율을 한번 봅시다. 왜 월 250만 원을 받아도 빠듯할까? 서울 기준 1인 월세 80만 원, 식비, 교통비, 보험비 합치면 200만 원은 솔직히 순삭입니다. 자, 그럼 남는 돈 한 50만 원 되죠? 여기서 공과금, 대출이자 있으면 바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주거비, 보험비, 세금은 전혀 안 줄어요. 결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구조일까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엄청 상승했어요. 2020년 이후 누적 물가 상승이 무려 13% 올랐습니다. 즉, 시급이 10% 올라가도 물가가 그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상승했어요. 건강보험료, 연금료, 장기요양료 이런 것들이 0.2에서 0.3포인트만 상승돼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실수령액을 잠식하고 있어요. 즉, 시급이 올라가도 그거보다 빨리 올라가는 물가와 보험료가 이미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월급 인생 그래프는 어떨까요?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다고 하면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하락을 합니다. 20대, 30대가 뭐라고 했어요? 월급이 올라가는 구간이요. 근데 왜 깝깝할까요? 왜냐하면 이때 30대, 40대 이때가요, 주거, 물가, 세금 같은 구조적 압박, 이게 모두 다 몰리는 시기예요. 여기다가 결혼까지, 거기다가 출산까지 모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물가와 보험료 상승이 있죠. 거기다 결혼, 내 집 마련, 대출, 육아까지, 이게 한 번에 거짓말처럼 오니까 소득이 늘어도 체감은 그대로거나 더 아래인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이 전혀 없냐? 아닙니다. 시급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감을 올려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요, 비과세 수당을 챙겨야 됩니다. 식대는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떼요. 거기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연구비, 통신비 등 비과세 항목을 잘 세팅하면 실수령액이 바로 늡니다. 두 번째는 구독형 지출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동치되는 거 한 번만 정리해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절약돼요. 우리가 결제해놓고 안 보는 구독형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시급 오른 효과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 부업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업 하나만 잘 세팅해도 월에 80만 원 번다고 해볼게요. 이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봉의 30% 이상은 올리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30% 올린 걸로 끝날까요?
아니겠죠? 부업이잖아요, 부업. 만약에 부업이 본업만큼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30%, 50%,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1번과 2번은 지금 바로 세팅을 해보고 1번과 2번 세팅이 다 됐다. 그러면 나만의 부업을 시작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문제는 시급이 아닙니다. 구조예요. 시급 1030원. 숫자는 분명 커졌지만 공제, 물가,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변했어요. 그러니까 체감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구조 중에 하나만 바꾸더라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정확히 알거나 내가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나만의 부업을 잘 세팅하는 거. 그게 진짜 연봉 인상보다 빠른 길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도 계속 진짜 현실적인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